안녕하세요. 볼루TV 손욱입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 매거진이죠. 포포투. 네, 국내에도 번역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거 국내 참관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엄청 오래됐네요. 네. 자, 포포투에서 영국 포포투에서 총 11명의 필진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 100인. 대단하죠. 이 명단을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매겨서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이런 그 탑백놀이, 줄 세우기, 늘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죠. 누가 어떻게 매기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얹으면은 이건 정말 대단한데 재미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번 랭킹 같은 경우는 포포투에 글을 쓰는 필진 11명이 다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한 결과라고 하니까 그래도 어디서 한 명이 만들거나 두세 명이 뚝딱 이렇게 만들어낸 랭킹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쭉 봤거든요. 저하고도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이 선수가 왜 여기 있어?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어서. 자, 그러면 랭킹이 기니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는 1992년에 시작이 됐다는 거. 이전까지는 이제 퍼스트 디비전 1부 리그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80년대 헤이즐 참사, 힐스버러 참사 이런 정말 잉글랜드 축구계의 비극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 축구의 나라가 자신들의 일상과도 같은 프로축구 리그를 되돌아보고 재점검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이런 나라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뒤에 기존보다 프로리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1부 리그 위에 프리미어 리그라는 개념으로 리그를 하나 좀 업그레이드된 리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존 1부 리그에 있던 팀들 중에서 그 해당하는 그 라이센싱 요건에 충족하는 팀들이 프리미어 리그에 가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창설이 된 게 FA 프리미어 리그였습니다. 지금도 프리미어 리그하고 그 하부에 있는 챔피언십에서 시작되는 2, 3, 4부 리그는 다 운영 주체가 다르게 운영이 되죠. 아무튼 1992년은 그래서 리그의 새로운 시대이기도 하면서 잉글랜드 축구가 암흑기를 뚫고 다시 세계 축구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출발점이기도 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랭킹에도 나옵니다만 1990년대까지는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잉글랜드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아니면 독일로 가지 잉글랜드는 굉장히 좀 그런 외국인 선수 폭도 좁았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선수는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가 21세기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전성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랭킹에서도 현역 선수는 물론이고 2010년대 이후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순위는 역순으로 100위부터 볼 건데요. 아직 이 랭킹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언제쯤 나올지 100위 안에 든 것도 의외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언제 나올지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00위부터 차례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위는 올레 군나르 솔샤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동안의 암살자라고 불렸던 정말 축구계 역사상 최고의 슈퍼서브가 아닌가 싶은 235경기에 나와서 91골을 넣었습니다. 맨유에서만 96년부터 2007년까지 뛰었고요. 다음은 스티브 브루스입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암흑기 시절부터 막 이제 희망을 찾고 올라오던 그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에 맨유의 센터백을 봤었던 그런 분이죠. 98위는 디온 더블린입니다. 선수생활 말년에는 수비수도 보긴 했습니다만 312경기에서 111골, 굉장히 골을 많이 넣었던 그런 스트라이커였고요. 다음은 피터 크라우치, 다들 아시죠? 네, 키 크고 요즘 말빨 때문에 방송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에스턴 빌라, 사우스햄튼, 리버풀 여러 팀들을 거치면서 468경기 108골을 넣었고요. 다음이 96위 파트리스 에브라입니다. 자, 이 폴백들이 이 랭킹에 많지 않은데 에브라 선수 맨유하고 웨스트햄에서 잠깐 뛰었고 상당히 많은 활약을 했었던 또 박지성 선수하고 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죠. 95위가 프랑스 국가대표였던 아스날, 첼시에서도 잠깐 뛰었던 엠마누엘 푸티고요. 94위는 손흥민의 동료이기도 했었던 무사 덴벨레입니다. 93위 가레스 베리. 베리 순위가 생각보다 좀 낮더라고요. 653경기 뛰면서 53골을 넣고 맨시티, 에버튼, 에스턴빌라 많은 활약을 했었던 정말 레전드라고 생각되는데 빠졌네요. 다음 92위는 케빈 필립스입니다. 제가 프리미어리그 처음 좋아할 무렵에 가장 아꼈었던 선수인데 99-2000 시즌에 썬더랜드가 2부에서 1부로 올라와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했을 때
그 시즌, 그 케빈 필립스의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 무려 30골을 넣으면서 잉글랜드 국적 선수로는 보기 드물게 득점왕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그 뒤로 뭐 사우스햄튼, 에스턴빌라 여러 팀들을 뭐 돌았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선수인데 100위 안에 못 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92위에 넣어줬네요. 아무래도 잉글랜드 그 국적을 가진 선수로서 이 외국인 선수가 판을 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263경기를 뛰면서 92골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91인데요.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선수 시절에 정말 대포알 같은 슈팅으로 굉장히 좀 이름이 높았었던 네덜란드 국가대표죠. 리즈 유나이티드 활약 줬었고 첼시 시절 미들즈브러, 찰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올랐던 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적당한 순위라고 보고요. 다음은 92 주닝요 파울리스타. 이거는 좀 저는 약간 상징적인 좀 랭커라고 봐요. 네, 미들즈브르에서 이제 오래 뛰긴 했는데 저 시절에 사실 브라질 선수들이 영국 리그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영국 날씨가 워낙 우중충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와도 선수들이 적응을 못하고 떠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당시만 해도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출신 선수들의 존재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닝요가 정말 브라질 축구가 무엇인지를 잉글랜드 축구 팬들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선수였고 미들즈브로라는 좀 중위권 하위권 팀에서 뛰면서 프리킥도 진짜 엄청났고요. 정말 프리킥 하면은 대표적으로 꼽히는 주닝요 페르난보 카누하고는 다른 선수입니다. 그 리옹에서 오래 뛰었었던. 자, 89위는 히카르도 카르발류입니다. 카르발류는 이제 무리뉴 감독하고 함께 포르투에서 첼시로 건너와서 첼시 전성시대를 열어젖혔던 최고의 센터백이었죠. 다음은 라임 스털링이 88위에 올랐고요. 스털링, 리버풀, 맨시티, 첼시, 아스날 정말 빅클럽만 돌면서 123골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밀 헤스키. 리버풀 시절에 오웬의 파트너였던 레스터시티, 리버풀, 버밍엄 여러 팀 뛰면서 110골을 넣었고요. 다음은 이제 AFC 소속 선수로는 처음 나왔네요. 팀 케일. 네, 호주 국가대표죠. 에버튼에서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프리미어리그 활약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밀월이라는 팀에 있다가 에버튼에 와서 커리어 하이를 쳤는데 정말 신장에 비해서 해독골이 뛰어났던 선수로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죠. 56골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85위는 요즘 해설자로 유망설 떨치고 있는 리버풀 원클럽맨 제이미 캐러거고요. 84위는 브라질 공격수 호베르투 피르미누입니다. 리버풀에서 2015년부터 23년까지 뛰면서 이른바 마누라 조합의 축을 담당을 했었던 선수죠. 83위는 로비킨입니다. 자, 로비킨, 뭐 연어킨이라고 국내에서도 별명까지 있었던 코벤트리 시티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리즈에서 뛰다가 토트넘에 이적을 했다가 토트넘에서 2008년에 리버풀 갔다가 얼마 못 뛰고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왔죠. 토트넘에서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뛰었던 선수고요. 무려 126골 넣었는데 사실 로비킨이 여기 들 정도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분이 왜냐하면 이 커리어가 상당히 여러 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팀을 뛰었는데 우승컵이 없어요. 리버풀에도 잠깐 있었지만 우승컵이 없어. 근데 공교롭게도 토트넘 시절에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트넘 시절에 보시다시피 2008년 그 당시 이제 리그컵 우승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토트넘의 이제 마지막 우승이죠. 토트넘에서 우승을 했던 것을 높게 쳐준 건가? 네. 82위는 아스날의 스웨덴 윙어입니다. 프레드 뭝베리가 국내에서는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윤대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윤씨, 뭝씨는 없으니까. 81위는 웨일즈 레전드입니다. 게리 스피드, 리즈, 에버튼, 뉴캐슬 거치면서 볼튼에서도 뛰었었고요. 80골을 기록을 했었던. 다음으로 80위가 위르겐 클린스만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말 욕 많이 먹은 분이죠. 이분이 이제 토트넘에서 94-95 시즌, 97-98 시즌 이렇게 두 시즌 뛰었는데 97-98 시즌은 아예 그냥 반만 뛰었고 여기 포함된 분들 가운데 가장 출전 경기 수가 적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41경기 뛰었어요. 20골 넣었고요. 그러니까 1년 반밖에 안 뛰고 우승 트로피도 없는데 여기 들어와서 무려 80위나 차지했다는 것은 좀 편향적인 선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보면 그만큼 임팩트가 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이름이 들어간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97-98 시즌에 34살 먹고 임대로 그때 반 시즌 와가지고 하반기만 뛰었어요. 그러면서 15경기 9골 넣고 토트넘을 잔류를 시킵니다. 토트넘이 강등 위기였는데 이때 막 포트트릭 따고 그랬어요. 클린스만이. 당시 토트넘이 클린스만의 활약으로 강등권에서 승점 4점 벗어난 잔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임팩트가 커서 포함이 된 게 아닌가. 79위는 맨유 수비수였던 네덜란드 야프스탐이고요. 그 다음 78위 다비 지놀라. 이분도 토트넘 레전드죠. 77위는 나이지리아 레전드인 JJ 오코차. 볼턴에서 4시즌 뛰었는데 워낙 이때 뭐랄까요, 기존에 없었던 스타일로 볼을 정말 예술적으로 찾던 선수여서 이게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76위는 리오 퍼디난드의 삼촌이기도 한 레스 퍼디난드죠. 공격수로 QPR, 뉴캐슬, 토트넘, 웨스트햄, 레스터시티, 볼튼 여러 팀들을 뛰면서 무려 149골을 넣었던 공격수입니다. 75위 클로드 마케렐레, 74위는 다비 데헤아, 73위는 조 하트, 네, 72위는 사디오 마네, 71위는 루카 모드리치 이런 분들. 커리어 상당히 좀 이름값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순위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시기만으로 평가를 한 거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모드리치의 71위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우승 하나도 없이 토트넘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토트넘 떠난 이후의 활약이 좀 사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 70위는 베르나르도 실바입니다. 현재도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포르투갈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의 순위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높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69위는 저메인 데포고요. 웨스트햄, 토트넘, 포츠머스, 썬더랜드, 본머스 뛰면서 162골을 넣은 공격수죠. 68위는 맨시티 골키퍼인 에데르송입니다. 67위는 맷 르트셔인데요. 이분은 아마 요즘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우스햄튼 원클럽맨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리그 정상급으로 인정받는 활약을 펼치고서도 사우스햄튼급의 팀에서 원클럽맨으로 간다. 이거는 요즘 축구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제이미 바디 같은 경우가 거의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런데 이 맷 르티시어 같은 부분, 이 이름이 되게 어렵죠. 이분이 프리킥 마스터이기도 했었고요. 사우스햄튼이라는 팀의 수준을 뛰어넘는 선수인데 이 팀을 떠나지 않고 계속 여기서만 선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원클럽맨 내지는 어떤 축구의 낭만 이런 거 거론할 때 많이 좀 언급이 되는 분입니다. 66위는 카를로스 테베즈. 네, 웨스트햄, 맨유, 맨시티에서 맨시티를 다 뛰었던 선수들이 흔치 않은데, 근데 제가 이번에 기록을 보다 보니까 맨유에서 2년밖에 안 있었더라고요. 맨시티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콤비, 박지성, 에브라, 테베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맨유 인식이 더 강한데. 자, 65위는 미국 국가대표 골키퍼였던 브래드 프리덜입니다. 64위는 드미타르 베르바토프. 네, 94골을 넣었죠. 63위는 로빈 판페르시인데 판페르시는 개인적으로 순위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스날도 그렇고 맨유도 그렇고 활약도 좋았고 타이틀도 땄고 한데 144골을 넣기도 했었고. 자, 62위입니다. 니콜라 아네카.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볼턴, 첼시, 웨스트브롬 여러 팀들을 뛰면서 125골을 넣었었던 선수고요. 자, 61위는 파올로 디카니오 감독. 네. 감독으로서 요즘 팬들에게 많이 익숙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럽 가서 처음으로 봤던 직관 경기가 웨스트햄 홈 경기였거든요. 그때 이산 선수가 웨스트햄 유스에 있을 때, 그때 파울로 디카니오, 조콜 이런 선수들 웨스트햄에 있을 때여가지고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데, 아무튼 셰필드 웬즈데이 웨스트햄 찰트넷의 활약으로 66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울로 디카니오도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예, 순위 2표에서 100위 아래 든 것도 약간의 좀 의문이었는데 61위라는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를 했네요. 네, 다음은 사비 알론소입니다. 60위 리버풀의 레전드 미드필더죠. 지금 레버쿠젠 감독으로 잘 나가고 있는 알론소가 60위고요. 자, 59위는 리아드 마레즈. 레스터 시티와 맨시티를 거쳐서 지금은 중동으로 떠났죠. 58위는 테디 셰링엄. 노팅엄, 토트넘, 맨유 시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깜노우의 기적.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추가 시간 2골로 맨유가 우승을 할 때 그때 한 골은 솔샤르, 한 골은 셰링엄이었죠. 자, 그리고 제임스 밀러가 57위고요. 야, 밀러는 진짜 오래 뜹니다. 2002년에 당시 최연소로 데뷔를 했는데 지금 23년 와, 지금은 브라이튼에서 계속 선수생활 이어가고 있고요. 56위는 드와이트 요크, 55위는 마이클 캐릭, 54위 솔 캠벨, 토트넘, 아스날 모두 경험한. 53위는 아스날의 레전드 골키퍼인 데이비드 시먼. 52위는 손흥민 선수와 함부르크에서 한솥밥 먹었던 현 레스터시티 감독이죠. 리트 판 니스텔로이가 95골 기록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51위는 첼시 레전드입니다. 지안프랑코 졸라.
그리고 52는 아스날 레전드죠. 이안 라이트인데요. 이분이 아스날에서 92년부터 98년까지 6년, 또 웨스트햄에서 98년부터 99년까지 1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은 사실 그 프리미어리그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기록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기록만 따진 거기 때문에 약간 뭐 손해를 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따져도 213경기 113골이니까 거의 뭐 2경기당 1골 이상씩을 넣었던 아스날 레전드. 네, 참 인상적인 활약하셨던 벵거 감독 초창기에 아스날에 있었고, 네, 좀 진한 분위기는 한데 요즘에 또 방송 활동 많이 해서 네, 우리에게도 좀 친숙한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49위는 리오 퍼디난드와 함께 맨유의 아주 철의 센터백 콤비를 이뤘던 네이마냐? 비디치고요. 비디치가 리오 퍼디난드보다는 좀 낮게 평가를 받고 있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48위는 현재 캐러거하고 그 해설 만담 콤비로 유명한 게리 네빌. 맨유에서만 92년부터 2011년까지 400경기를 뛰면서 7골 넣었고요. 그다음 47위가 페르난도 토레스인데요. 토레스는 사실 리버풀 때만 따지고 그때 커리어를 이어갔다면 훨씬 순위가 높을 텐데 첼시 가서는 좀 아쉬웠죠, 많이. 46위는 마이클 오웬입니다. 자, 2000년에 말롱도르를 수상했던 잉글랜드 클럽 소속으로 리버풀 뛸 당시에 그때 그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는 아니고 UEFA컵 우승을 했고 뭐 리그 뭐 이렇게 리그 빼고 다 우승을 했었던 그 시즌인데 그때 발롱도르를 받았고요. 그 뒤로 뉴캐슬, 뭐 맨유, 스토크시티 그 사이 레알 마드리드 잠깐 있었고 150골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웬이 어린 나이에 너무 떠서 그런지 또 이제 그 레알 갔다 와서 리버풀이 아니라 맨유 가서 뭔가 리버풀 레전드 치고 못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조금 낮은 순위가 아닌가. 45위는 카일 워커입니다. 토트넘에서 뛰다가 맨시티에서 정말 토트넘에서 무관인데 맨시티에서는 정말 많은 트로피를 따고 지금은 이탈리아 AC 밀란에 가 있죠. 최고의 라이트백으로서 45위까지 올라 있습니다. 44위는 리버풀 레전드인 로비 파울러인데요. 로비 파울러가 마이클 오웬보다 골을 좀 많이 넣긴 했습니다만 파울러가 오웬보다 그래도 위인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인데 아무튼 현지에서는 파울러가 그 역시나 그 뭐랄까요, 그 원더보이급의 어린 나이 때부터 많은 활약을 했었던 그 인상이 강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43위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여기에 오른 선수 가운데 최연소죠. 현재 리버풀 라이트백이고요. 레알 마드리드로 가네 마네 뭐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 정말 높은 순위 아닙니까? 물론 오래 뛰긴 뛰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과도 많이 냈고요. 42위는 뱅샹 콤파니입니다. 전 아놀드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굉장히 과감한 순위라고 보는 거죠. 42위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뱅상 콤파니. 이분은 그 맨체스터 시티 시절에 정말 뭐 역사를 썼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 순위가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다이크 다음에 어떤 센터백 높은 순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42위를 줬습니다. 41위는 로베르 피레스 아스날 레전드 윙어입니다. 한동안 이제 손흥민이 피레급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3년서 득점왕도 하고 토트넘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요즘엔 그런 비유가 좀 안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튼 아스날의 무패 우승 시절을 비롯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했었던 로베르 피레스 98경기 62골 넣었네요. 40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풀백입니다. 데니스 어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39위는 맨유의 레전드 골키퍼죠. 저는 이분이 진짜 역대급 프리미어리그 역대 골키퍼 반열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풀럼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뛰고 사실 유벤투스에 있다가 풀럼 올 때 이미 내리막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었죠. 그때 10년을 버텼습니다. 특히 맨유에서 2005년에 입단을 해서 2011년까지 뛰면서 총 풀럼 맨유 통틀어서 313경기 132경기 이제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맨유가 사실 그 피트르 슈마이켈 떠나고 나서 골키퍼 찾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타이빈이 뭐 보스니치니 뭐 바르테스 골키퍼도 있었고 근데 반데스라고 와서 비로소 맨유가 또 한 번의 전성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38위는 아스날 캡틴 출신 세스크 파브레가스입니다. 바르셀로나 갔다가 첼시 돌아와서 뛰었고요. 생각보다 많이 뛰었네요. 350경기 쉬운 골 기록을 했습니다. 37위는 야이야 투레 맨체스터 시티 전성기를 열어젖힌 그 시대의 대표적인 미드필더죠. 36위는 아스날 레전드 센터백인 토니 아담스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초창기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그런 센터백으로 꼽혔던 선수고요. 무패 우승 시대 이전까지 아스날 수비를 책임졌던 이분은 그 알코올 중독 빠졌다가 벗어나는 요 어떤 그 에피소드 때문에 더 명성이 높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35위 손흥민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35번째로 위대한 선수다. 이렇게 포포트에서 선정을 한 건데요. 2015년부터 오로지 토트넘에서만 뛰고 있습니다. 327경기, 126골.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무관인 선수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순위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뒤에 이렇게 이름 올린 선수들 이렇게 쭉 보면 무관인 선수가 네, 해리 케인하고 손흥민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대단한 거죠. 우승 트로피 하나 없이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다들 뭐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국뽕으로 뽑은 랭킹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볼리티비 선정 프리미어리그 역대 그 위대한 선수 탑백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손흥민을 35위 넣었다 이러면은 아마 난리가 날 텐데 포포트, 영국 포포트에서 영국인들이 뽑은 거니까요. 네. 다음은 34위입니다. 알리송 골키퍼. 자, 리버풀의 전성시대를 열어젖힌, 정말, 네, 리버풀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선수죠. 33위는 앤디 콜입니다. 자, 뉴캐슬, 블랙번 풀로 많은 경험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 네, 그 트래블 주역이었던 앤디 콜, 드와이트 요커의 투톱은 정말 대단했고요. 32위는 제이미 바디입니다. 2014년부터 레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현역 원클럽맨이죠. 332경기 143골. 네, 엄청난 득점포를 올리고 또 레스터 시티 우승까지 경험을 했던 31위는 다비드 실바인데요. 저는 이 순위가 이렇게 낮아? 적어도 20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맨체스터 시티에서 10년을 뛰었고요. 309경기 또 60골. 그리고 맨시티 펩 초창기 이렇게 맨시티가 리그 최강으로 우뚝 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더 순위가 높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엘링 홀란보다 낮더라고요. 이거는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물론 존중합니다. 이 랭킹은. 30위는 디디에 드록바입니다. 첼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54경기 뛰면서 104골 넣었고요. 에단 아자르 29위. 아자르, 첼시 시절 아자르는 누구도 깔 수 없죠. 네. 2012년부터 19년까지 네, 7년 뛰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 펼쳤고요. 28위가 가레스 베일입니다. 저는 가레스 베일 순위도 약간 낮지 않나 싶은데 뭐 생각해보면 우승 트로피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가서 더 어떻게 보면 역사를 많이 썼으니까요. 가레스 베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레프트백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공격수가 된 선수죠. 나중에 토트넘에 임대 와가지고 손흥민 선수와 또 친해지면서 벤 데이비스랑 셋이 웨일즈 마피아 결성을 했었던 이런 또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랐고요. 다음이 27위 현역 최고 골잡이 엘링 홀란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온 지 3년도 채 안 됐는데 100경기도 안 뛰었는데 네, 27위에 올랐어요. 물론 엄청나죠. 득점왕 계속 먹고 있고 94경기 84골입니다. 94경기 84골. 엄청난 득점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역대급 골잡이라는데 좀 이론이 제기되기 힘든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6위가 존 테리인데요. 첼시 레전드죠. 첼시에서 98년부터 2017년까지 492경기 41골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 수비수인데 존 테리도 제 생각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존 테리도 20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25위는 루이스 수아레스입니다. 리버풀에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짧게 뛰었지만 저는 정말 굵고 짧은 활약을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남겼고 무엇보다 그 이빨 사건. 네. 24위는 은골로 캉테입니다. 레스터 시티 우승의 주역이고요. 이후 첼시로 이적을 해서도 정말 뭐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23위가 저는 이게 가장 의외였습니다. 데니스 베르캄프가 23위. 네. 물론 아스날에서는 티에리 앙리라는 엄청난 레전드 선수가 있지만, 베르캄프가 없었다면 과연 벵거 감독의 아스날이 그렇게 강했을까? 티에리 앙리가 그렇게 터졌을까? 네. 기록만 놓고 보면 315경기에 87골이니까 뭐 압도적이진 않지만 베르캄프의 어떤 경기력과 그 축구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여러 순간들과 또 팀 동료들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어떤 그런 리더십과 여러 가지로 네, 저는 이 순위는 네,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뽑으면 무조건 탑 10에 들어가거든요. 데니스 베르캄프는 탑 5에도 들어갈걸? 자, 22위 리오 퍼디난드입니다. 자, 센터백 정말 레전드죠. 웨스트햄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요. 리즈를 거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네, 박지성 선수하고도 함께 뛰었던
레전드 센터백 리어퍼드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21위는 현재 정도로 수상자인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174경기 22골. 지금 뭐 올 시즌 못 뛰고 있지만 그런 걸 다 제껴 놓더라도 현재 맨체스터 시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다 이렇게 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순위 오른 것은. 자, 다음은 20위입니다. 데이비드 베컴. 얼굴 때문에 억가당한다 이런 얘기 듣고 있는 정말 위대한 선수였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퍼거슨의 아이들 중에 핵심 선수였고요. 92년부터 2003년까지 레알 마드리드 가기 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65골 경기 62골, 62골을 기록을 했던 라이트백으로 라이트 미드필더로 많이 뛰었던 선수입니다만 대표팀에서는 뭐 윙백도 보고 중앙 미드필더에서 또 활약을 많이 했었던 정말 오른발 킥의 역사를 썼던 그런 선수입니다. 자, 19위는 페트르 체흐, 첼시 레전드 골키퍼로서 손색이 없는 나중에 아스날에서도 뭐 뛰었습니다만 28위는 애슐리 콜입니다. 역시 페트르치의 반대죠. 아스날에서 성장해서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첼시로 가서 또 좋은 활약을 했었던 아스날 팬들이 정말 미워하는 선수 중에 한 명. 캐쉬, 현금 돈 쫓아갔다 그래가지고 애슐리 앞에 C를 붙여서 캐쉬리 콜이라고 많이 좀 조롱하긴 하는데 요즘 뭐 그 프리미어리그 역사 통틀어 최고의 레프트백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7위입니다. 페테르 슈마이켈 골키퍼. 아까 그 반대썰 얘기할 때 나왔었습니다만 이 선수가 7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그 공백이 그만큼 컸다라고 할 수 있죠. 트래블을 달성을 하고 팀을 떠났었던 그 뒤에 그 다시 프리미어리그 돌아와서 에스턴 빌라, 맨체스터 시티에서 활약했었고요. 맨시티에서 이제 그 있을 당시에 아들인 캐시퍼 슈마이켈이 맨시티 유스로 가서 아빠는 맨유를 했는데 맨시티에서 데뷔를 했었죠. 자, 그 다음 16위는 라이언 긱스인데요. 저는 이 순위도 좀 오해였어요. 라이언 긱스가 672경기 114골. 맨유에서만 92년부터 2014년까지 뛰었던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다가 웬만한 랭킹에서는 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선수 탑10에 무조건 드는 선수인데 좀 순위가 많이 내려오는 느낌이고 확실히 은퇴한 선수들은 은퇴 후의 행보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사고도 많이 치고 뭐 폭력이니 뭐 하여튼 뭐 예전에 불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스스로의 명성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선수 시절의 라이언 긱스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였죠. 모든 면에서 팀플레이어이기도 하고 또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의 개수도 그렇고. 자, 15위는 폴 스콜스입니다. 네, 이른바 스램제에서 선수들이 뽑을 때 가장 많이 선택이 되곤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드 레전드죠. 94년부터 2011년까지 뛰었고 은퇴했다가 2012년에 퍼거슨 감독 요청으로 복귀를 해서 좀 더 뛰었던 499경기 동안 107골을 넣었던 미드필더 레전드입니다. 14위는 파트릭 비에이라, 아스날의 레전드 캡틴 출신이죠. 13위는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자, 리버풀의 전성시대 빼놓을 수 없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꼽히고 있는 정말 완성형 센터백이 아닌가. 225경기 19골. 2018년부터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데 그 전에 사우스햄튼 시절에 비해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기량으로 리버풀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12위는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자, 스램제의 두 번째 등장이죠. 자, 98년부터 2015년까지 리버풀 원클럽맨으로 활약을 했었고요. 504경기 120골. 뭐 램파드라는 엄청난 미들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좀 숫자가 적어 보이지만 미드필더로 뛰면서 이 504경기 120골은 미친 거죠. 게다가 리버풀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까지 했었던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11위입니다. 세리오 아구에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을 뛰었고 무엇보다 맨체스터 시티의 정말 역사적인 우승을 안겨주는 그 엄청난 골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뭐 득점왕도 차지하고 골도 184골 엄청나게 넣기도 했습니다만 맨시티 역사에서는 정말 가장 먼저 거론될 만한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탑10입니다. 먼저 10위. 스램제의 승자네요. 포포트는 스램제에서 램파드를 가장 높은 순위에 뒀습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유스팀을 거쳐서 프로 데뷔했고요. 2001년에 첼시로 건너간 이후로 무리뉴 감독 시절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이제 급성장을 했고요. 그 뒤로 2014년까지 첼시의 상징으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뉴욕시티 갔다가 거기서 맨체스터 시티를 임대를 와서 맨시티에서 약간 덜 푸른 심장을 안고 뛰었던 609경기 177골의 주인공. 탑10에 들었고요. 다음 9위는 로이킨입니다. 자, 노팅엄을 거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93년부터 2005년까지 정말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캡틴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꼽지 않을까 싶을 만큼 상당히 큰 존재감,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로이킨입니다. 366경기 39골을 기록을 했던 선수고요. 자, 그다음 8위가 현역이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지 않고 있는 해리 케인입니다. 노리시 시티에서 이제 임대 가서 데뷔를 했었고요. 그 뒤로 토트넘에서 정말 뭐 지워지지 않을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 가지 않고 계속 뛰었다면 지금도 계속 프리미어리그 그 최다골 기록에 근접하는 기록을 쓰고 있지 않을까. 앨런 시어가 260골인데 지금 해리 케인이 213골이니까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가서 이번 시즌엔 드디어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우승컵이 하나도 없는 선수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8위 해리 케인. 7위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퍼거슨 감독이 뭔가 좀 2%가 부족해서 우승도 못하고 계속 좀 리그에서도 좀 밀려있던 시기에 에릭 칸토나의 영입은 정말 신의 한 수였고요. 리즈 유나이티드를 거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와서 92년부터 97년까지 정말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던 에릭 칸토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늘 첫손에 꼽힐 만한 그런 굵고 짧은 커리어를 자랑을 했던 프랑스 레전드고요. 우리에게는 그 쿵푸킥 그 관중을 걷어찼던 그래가지고 아주 중징계를 받았던 고사건으로도 익숙한 선수죠. 6위입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자 맨체스터 시티의 전성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 네, 뭐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는 선수고 이번에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그 게리 네빌이나 뭐 캐러거나 로이킨 이런 좀 레전드들이 모여가지고 10년 단위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를 꼽는 그런 그 토크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서 다수가 케빈 데브라이너를 2010년대를 대표하는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다 바꿔가지고 만장일치였나? 네, 아무튼 그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였던 벨기에의 최고의 미드필더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김덕배로 불리고 있죠. 자, 5위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자, 지금 92년생인데 지금이 최고 전성기가 아닐 정도로 올 시즌에 정말 압도적인 득점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첼시 시절에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세리에 가서 뭔가 좀 튀어서 왔죠. 2017년 리버풀에 입단한 이후로는 정말 엄청난 페이스로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리면서 리버풀의 전성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289경기 182골. 다음이 앨런 시어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기록 보유자입니다. 441경기 260골. 블랙번 시절에 리그 우승을 했었고요. 뉴캐슬에서 96년부터 2006년까지 아주 긴 시간 활약을 했었던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자, 다음 3위입니다. 앨런 시어러 위에 웨인 루니가 선정이 됐습니다. 491경기 208골. 에버튼에서 이제 2기에 걸쳐서 두 번의 기수에 걸쳐서 활약을 했지만 뭐니 해도 웨인 루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그야말로 압도적인 공격수로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사실 웨인 루니만한 전철로 공격수는 굉장히 드물죠. 스트라이커면 스트라이커, 뭐 윙어면 윙어, 이선이면 이선. 게다가 수비적인 능력까지도 상당히 좋았었던 완성형 그런 포워드가 아니었나. 웨인 루니는 정말 어린 나이에 그 데뷔골을 터뜨릴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정말 압도적인 그런 기량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2위 루니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동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맨유에서 어린 나이에 이제 입단을 해서 2009년까지 뛰면서도 프리미어리그 완전 평정을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거쳐서 2021년에 와서 한 시즌 뛰고 떠났습니다. 236경기 103골 기록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뭐 다들 크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티에리 앙리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로 위대한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스날에서 99년부터 2007년까지 뛰었고요. 그대로 이제 바르셀로나도 갔었고 미국도 뛰었었고 2012년에 잠깐 와서 몸을 담았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리턴을 해서 팬들에게 굉장히 큰 또 기쁨을 줬었던 티에리 앙리인데 258경기 175골. 뭐 득점왕도 여러 차례 수상을 했고요. 정말 그 골 숫자를 넘어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 베르캄프와의 콤비네이션, 벵거 감독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공격수로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던 선수고요. 유벤투스 시절에는 빛을 못 봤었는데 프리미어리그 와서 벵거 감독 체제에서 윙어가 아닌 스트라이커로 좀 더 전진하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던 선수고요. 베르캄프 역시 인터밀란에서는 활약이 좀 저조했었는데 좀 아스날 온 뒤로 벵거 감독을 만나서 커리어가 좀 트인 케이스인데 아무튼 요 아스날 콤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 케인 손흥민 조합 못지않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그 역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콤비인
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전체 탑백 선수들을 좀 살펴봤고요. 남이 뽑은 랭킹이긴 하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또 약간 생각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도 살짝 좀 섞어봤는데 워낙 100명 숫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 진행한다고 진행을 했는데도 러닝 타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이거 많이들 보실지 모르겠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